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 여기 우리 뒷자리 8380님께서 심플하게 보내주셨어요. 뉴로스 100%. 흔히 말하는 몰빵이죠. 그리고 이제 매수가 9,300원 이렇게 주셨고, 네. 일단 뉴로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뉴로스 하면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인데,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사실 이렇게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못 가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수소차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지금은 줄여가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왜 그런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스 이 종목은 지난 1월 28일 날에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2주 정도 쉼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하락세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락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에 올라온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 4,000원짜리가 10,000원이 넘도록 올라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그러면은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사실 진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부터 현재 요가 내려온 거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8,0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비중이라면은 이거는 뭐 추가 매수도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뉴로스 8,000원 지켜주면은 일단 9,000원까지 정도는 보유. 그리고 8,000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물량을 절반 정도 축소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해서 살리는 방법이나 이런 전략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000원을 저는 비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격들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9,000원 정도에서 매물벽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수익은 아니지만 9,000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셔서 좀 가벼운 상태로 나머지 물량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쪽으로 9,000원, 아래쪽으로 8,000원 이렇게 두시고 만약에 손절을 할 경우에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또 문의를 주신다면 후속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더 빠르게 보고 갈 텐데요. 여기 우리 뒷자리 한번 볼게요. 뒷자리 2367님께서 주신 보령제약 1,600원에 10%인데요. 네, 보령제약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제약업종 요즘에 슬슬 올라가는 곳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 이 바이오 제약에 엄청나게 투자하셨다가 손해 보신 분들이 이제 막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찬물을 끼얹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바이오 제약업종이 좋기는 좋아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올라갈 만한 이슈가 딱히 없다는 게 그게 아쉬워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뭐 최근에 뭐 북한, 한반도 비핵화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뭐 수소 경제 같은 것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오나 제약업종 이쪽에 있어서는 사실 별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불필요한 규제들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요 심의 과정들에 따라서 분명히 헬스케어나 바이오 업종들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해외 글로벌 뭐 그런 어떤 학회들, 뭐 질병에 따른 학회들이 3월 말부터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월 달에서 6월 달 바이오 USA가 행사가 있는 3월에서 6월 정도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예전부터 많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령제약도 당장에 막 급등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지만 오랫동안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가 1,600원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격 들어가신 거니까 천천히 한번 장기 투자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하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46님의 문자입니다. 1년 보유했어요. 드디어 매수가 왔는데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캠시스 매수가 2025원에 5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캠시스 일단 1년 동안 보유하신 게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는 이 기다림의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뭐 차트만 보셔도 바로 이해되시는 부분이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캠시스라는 종목을 보니까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7년도를 보니까 주가가 그때 3,700원까지 갔던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향 추세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지금 보니까 작년 바닥에 1,300원대. 그러니까 거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하향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추세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캠시스라는 종목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IT주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주가를 보면은 한 2,200원 선, 2,200원대가 지금 매물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 돌파가 나올 때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갔다가 밀렸다가 또 갔다가 밀렸다가 요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세요. 주가가 2,200원 부근까지 가면은 일단 물량을 좀 줄여줍니다. 좀 부담 없이 물량을 줄여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돌파를 실패할 경우 한번 밀릴 거 아니에요. 그 밀릴 수 있는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000원대에서 2,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2,200원대 결국에 돌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서 뭐 재무 상태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보세요.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약간의 부침은 좀 있지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게 저로서는 저평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는 회사니까 단기적으로 2,200원 목표가 잡으시고 그쯤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2,200원 넘어가면 뭐 그 위로 좀 더 잘 가져가셔도 되겠고 만약에 가지 못하고 밀릴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는 현금화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를 노리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아까 IT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2,200원만 잘 기억하셨다가 현금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캠시스는 단기 목표가 2,200원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주가 2,200원에 넘어가게 되면 더 가져가 보시고 매수가까지 밀리게 되면 현금화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노트예요. 네, 현대로테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가 산 가격이 네. 28,100원에 샀거든요. 네, 비중은요? 한 30% 돼요. 네, 30%.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한 보름 됐어요. 아, 보름. 올랐다가 네. 쭉 빠졌어요, 지금. 네, 올랐다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제일 궁금한 것은 네. 이번에 27일, 28일 날 남북 경영주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엎어버리려고. 아, 이게 이벤트. 더 사는데 네. 언제 시기를 둘까? 다음 네. 주 언제쯤 들어갈까? 그게 아. 제일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그게 언제쯤 매듭 쪄가지고 네.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가? 예,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 좀 추가 매수를 할지, 매도가는 언제쯤 잡으면 좋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현대로템 28,100원에 30%인데요. 이 종목은 예.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박수님. 네. 선생님 일단, 네. 궁금한 건 내가 우리 담당자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방금 들었어요, 저도.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현대로템은 잘 사셨어요. 좋은 종목 맞고요. 예. 또 우리나라 뭐 철도라든지 이런 관련주니까 종목은 예. 잘 들어가셨는데 예. 지금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요.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이면 2주 남았어요, 정확하게. 예. 그죠? 2주가 남았는데 어떤 종목은 벌써 급등을 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지 네. 못하고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지금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지만은 그 종목들 머지않아 조정을 또 받을 것이고 가지 네. 못했던 종목들이 뒤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좀 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짜리 회사인데 쉽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약에 시세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난다고 하면은 약간 밀렸다가 좀 길게 보고서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추가 매수 생각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예. 어쨌든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장기 투자를 네. 보셔야 된다는 거니까 저는 네. 이렇게 전략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2월 27일,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파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예. 그 전에 주가가 만약에 한 3만 원대를 넘어가서 예. 3만 원 넘어가면 3만 2천 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예, 그 예. 정도까지를 일단은 목표가로 삼으시고 예. 정상회담 이전에 올라가면은 일단 차익 실현. 일단 파는 걸 그래도 전략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28일까지는 팔으라고. 네, 그 전에 올라가면은 파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만약에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죠? 몰라서 궁금해서 우리 그죠? 선생님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양쪽으로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조건 이게 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만약에 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장기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걸요? 길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네. 예상하는 구간은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예요. 그쯤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놨다가 그 다음번에 또 호재가 나왔을 때 파시면 돼요. 그런 게 추가 매수를 어느 시기를 잡아서 추가 매수는 내려왔을 때. 분명히 이번에- 이거는 정상회담 이전에는 안 올 겁니다. 이번 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실망 매물도 쏟아지면은 그쯤까지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라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잡으시면은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잡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그게 이전에 급등 혹은 그렇지, 네,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살 자리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이랑 지금 네.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사봤자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종목은 우리 투자금을 제가 모르지만은 한 네. 30% 들어가셨으면은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내가 또 네, 요새 3일간 계속 빠졌으니까 네, 네. 지금 내가 또 들어가려고 거기다 엎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투자금 예. 30% 이상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전에 올라가면은 팔고 만약에 못 예. 올라가면은 아래에서 예. 잡아서 장기적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한 제가 볼 때 27,000원 정도 잡고 그쯤 손절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현대건설 쪽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상담 드릴 테니까요. 다음번에 예.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현대 여기 롯데로 엎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도 전략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후속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로템 현명하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8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목명은 신한지주입니다. 매수가는 44,350원이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장기로 매수를 했고 손해만 보다가 슬슬 오르는 조짐이 보여서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려고 매도하려고 했는데 더 들고 있으면 손해를 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장기로 보신다고 하시니까 더 가져가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별로 나쁠 게 없는 종목입니다. 네, 장기로 보신다면은 기왕에 여기까지 들고 오신 거 저는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비중이 100%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 신한지주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증시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에 100%를 투자해서
좀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저는 현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 하느냐? 굳이 손해보고 파실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이 종목은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가다가 약간 꺾이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44,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려버리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꺾인다고 볼 수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달 내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손해보지 마시고 비중을 절반 정도는 뺍시다. 손해보지 마시고 본전 위에서 절반 정도 청산하셔가지고 그때 강한 종목들을 저는 들어갔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장기 투자를 봤을 때 좋은 업종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본전까지 왔을 때 현금화 전략.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더 길게 보셔가지고 47,000원까지 보시면은 딱 적절한 구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7,000원까지 좀 길더라도 보유하시고 본전에서 현금화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한 달 안에 매수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정권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47,000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국타이어 네. 가지고 있는데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100%고요. 네, 매수가가 53,000원인데 네.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바로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타이어 53,000원에 100%. 이 종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이게 좀 수술이 필요한 종목 같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국타이어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은 나왔어요. 더 크게 밀릴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좀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예전에 잘 나갈 때 막 시가총액 막 엄청나게 10조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2년 동안 줄기차게 하락하면서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요즘에 이제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좀 바닥에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흔적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고 왔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가져가겠다. 일부 물량을 좀 털었고 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새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샀으면 너무 좋겠죠. 지금 사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가면은 좋은 종목이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위에서 사셔가지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상태라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전략은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응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장시간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탄력 받으면 가겠지만 빨리 간다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상승 탄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보면은 한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만 원까지 가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주가가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쯤까지 가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 갔다가 한번 4만 5천 원까지 조정받았다가 또 그 다음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그냥 본전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갔을 때 일부 좀 현금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5만 원까지 가서 절반이 됐든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3분의 1이라도 현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진짜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 하신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 아니라 현금화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더 싸게 단가를 낮춘 다음에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봐야지 얼마까지 밀리는지 또 분석이 되기 때문에 대박 쓰고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후속 전략 드릴 테니까 일단 5만 원까지는 좀 시간 걸리더라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타이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999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10% 1,100원인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이
이 창투사죠. 그러니까 뭐뭐뭐뭐 인베스트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좀 올라갔어요. 이게 참 정부의 정책주이기도 한데요. 그 최근에 정부 일자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발표했던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일자리와 복지 쪽에 좀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계속 세금을 써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이 딱히 움직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창업투자 쪽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뭐 직업도 구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창업한 수가 늘었다라고 하고 또 엔젤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전 창투사 쪽은 앞으로 좀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장기간 바닥을 횡보하다가 뭐 빠진 이유는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쪽 종목이었다가 그쪽이 워낙에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단비 같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고서 다시 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정도 흐름이 나왔으면은 저는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바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오랫동안 끌고 오신 거 이제 좀 보상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봤을 때 뭐 실적도 그렇고 딱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은 뭐 1,100원까지는 또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종목은 갔다가 조정받았다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0원, 1,1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를 보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조정 시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